오늘은 MBTI 테스트를 영어로 해보려고 해요. 영어로 하면 뭔가 좀 다르게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영어로 MBTI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1번. 당신은 친구를 규칙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never. 저는 절대 제가 나서서 친구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샤이하고 좀 내성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친구는 그냥 생기는 거지 제가 만들려고 막 노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친구 만들기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막 나서서 친구를 이렇게 막 사귀기에는 뭐랄까 좀 제가 너무 too shy. 두 번째, 복잡하고 신비한 아이디어는 당신을 흥분시킨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아이디어보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복잡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단순한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또 최근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보기가 싫어. 한 인터스텔라? 그리고 그 다음 영화 뭐였지? 그 다음인가 다 다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너무 복잡해서 못 보겠어. 봐도 이해를 못해. 덩케르크? 저는 보면서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시간 이렇게 해서 한 거라며 나중에 해석 보고 알았지. 복잡한 것도 좋고 단순한 것도 좋은데 저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더 설득된다. 사실적인 주장보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적인 주장, 팩트를 가지고 오면 설득되는 타입입니다. 당신의 삶과 그 일하는 장소는 클린하고 정돈되어 있다. 이거는 반반이에요. 저는 일하는 장소는 굉장히 클린하거든요. 일할 때 굉장히 클린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집은 더러워. 방은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보면은 지저분합니다. 약간 disagree. 당신은 진정되어 있다. 심지어는 많은 압박에 있다. 이건 약간 요즘의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캄한 편이긴 한데 압박은 막 많은 편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좀 압박이 많은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Very daunting. 이 뭐지? 주눅이 들려. 당신을 프로모팅하거나 네트워킹하는 것을 very daunting하다고 생각한다. 뭐였어? 주눅 들게 하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나를 막 소개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거를 낯선 사람한테 하는 거를 벅차다고 생각한다. 네, 매우 벅차죠. 매우 어그리입니다. 당신은 계획돼 있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둔다. 가끔씩 그들을 데드라인 전에 완수하고는 한다. 이것도 근데 약간 애매해. 진짜 막 빌 받으면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일이 아직 한 2주 남았는데도 과제를 다 해. 내가 1등으로 제출해. 이럴 때가 있고 급하게 막 할 때도 있고 과제를 아예 제출을 안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전까진.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아니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 이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 뭐 말해주는데 헷갈려. 그래서 자꾸 과제를 놓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은 당신에게 더 크게 이야기한다. 데이터 수보다 사람들의 스토리와 감정은 저한테 더 적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데이터가 더 크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매우 disagree. 당신은 정돈 툴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케줄이나 리스트 같은 거. 이거 완전 좋아하죠.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합니다. 계획표, 일정표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해요. 그게 지켜지냐 마냐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야. 그냥 일단 쓰는 걸 좋아해. 저는 일단 작성하는 것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력도 막 이렇게 꾸준히 쓰고 있고 근데 지키느냐 마냐는 그 다음 문제니까 agree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당신의 전체적인 능력이나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멍청이야. 이렇게 제가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agree, 중간 agree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느낀다.
누군가에게 걸어갈 때 너가 흥미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대화를 시작할 때 No, never, never. 아닌가?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친한 친구끼리는 막 알죠? 친한 친구끼리는 어디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쟤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웃음이 막 나와. 그냥 제가 저기 서 있는 게 웃겨. 그래가지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친한 사람이다? 돌아가죠. 길을 돌아가죠. 당신은 여러 가지 해석, 창의적인 작품의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토론에 아주 관심이 있지는 않다? 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영화 이런 거 보고도 해석을 거의 안 봅니다.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석 막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네? 막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해석을 거의 안 보고 그냥 제가 이해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편. 당신은 사람들의 감정보다 팩트를 우선시합니다. 어떤 행동의 코스를 결정할 때. 맞아요. 저는 팩트를 우선시합니다. 당신은 종종 아무런 스케줄 없이 그냥 날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허락합니다. 그쵸? 종종이니까. 종종 안 이러는 사람 있나? 맨날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있나? 당신은 드물게 걱정합니다. 너가 좋은 인상을 남길지 말지에 대해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길지 말지 걱정을 잘 안 한다? 이건 아니죠. 매우 disagree. 저는 걱정 많이 합니다. 당신은 팀 베이스 액티비티 절대 싫어요. 팀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팀플 있는 수업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매주 과제가 있는 그런 수업을 듣는 편. You enjoy, no never. 당신은 새롭고 테스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실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저는 검증된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완전히 정직한 것보다 센서티브한 거를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센서티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무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disagree. 당신은 활동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분야를 공부할 그런 분야를 찾아 나섭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주하는 편. 당신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긴 늘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걱정 없이 사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disagree인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어떻게 했을 때 잘 안 될 생각보다는 잘 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그룹 취미 활동에 비해 더 좋아합니다. 네, 완전. 뜨개질, 유튜브 이런 거 다 혼자서 하는 건데 저는 그룹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생계를 위해 당신이 허구의 스토리, 소설 같은 거를 쓰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막 팬픽 이런 거 쓰고 소설 이런 거 쓰고 막 여자애들은 한 번씩 다 쓰잖아요. 저도 써보긴 써봤죠.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쓴 글은 너무 재미가 없고 저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 쓸 때도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쓰지, 저는 막 허구의 막 상상, 약간 SF, 판타지 이런 류는 never. 당신은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할지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잘 케어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쉬기 전에 일을 다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매우 disagree?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과제가 마감이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에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쉬고 싶은 거야. 졸린 거야.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잤죠. 하루 종일 잤죠. 그리고 과제는 언제 했냐?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과제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의 관점을 증명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뭐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존하는 것보다. 동의하지 않을 때? 근데 이거는 반반인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제 감정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슬쩍 한번 말해보고 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틀렸어도 제가 안 좋아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인가? disagree 쪽인가? 당신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먼저 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회적인 모임에서. 제가 막 주도해서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진짜 나도 극내향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극내향이다? 그러면 제가 주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없죠. yes. 당신의 기분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기분이 그렇게 확확 바뀌는 편은 아닌데. 당신은 쉽게 흔들립니다. 감정적인 논쟁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흔들리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하죠. 당신은 종종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일을 끝내곤 합니다. 네, 또 이 정도? 당신은 토론을 좋아합니다.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토론을 안 좋아해요. 제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보는 건 재밌을 수 있어. 윤리적인 토론을 보는 건.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재밌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보통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기보다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당신은 지루해지거나 흥미를 잃습니다. 토론이 아주 이론적이게 되면. 왜? 토론이 이론적이게 되면 재밌는 거 아니야? 팩트랑 필링이 갈등을 일으킬 때, 서로 부딪힐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을 보통 발견합니다. 팩트랑 감정이 부딪힐 때 저는 감정을 따르냐? 팩트를 따르죠. 꾸준한 일 또는 작업 스케줄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모르겠다잉. 근데 나는 꾸준히 하는 타입은 아니긴 해. 공부 같은 거 원래 사람도 수시파가 있고 정시파가 있잖아요. 저는 수시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타입은 아니야.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려운 이유는 내가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몰아서 하니까 어려운 거지. 꾸준히 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당신은 당신이 만든 선택을 2번 묻지 않습니다. 잘 2번 묻죠? 당신의 친구들은 너를 아주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describe 할 겁니다.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 저랑 친한 애들은 근데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도 자기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막 시끄러워지지 않나? 저는 완전 그렇거든요. 저는 평소에 진짜 내향적인데 막 어릴 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면 막 외향적이어집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나 진짜 내향적인 타입이다.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러면은 못 믿어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나를 아주 lively하고 outgoing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agree. 자, 60%까지 했고요. 당신은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표현,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표현에 빠지고는 한다. 이 정도? 근데 왜냐면 내가 가끔씩 나도 작가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저는 또 진짜 해보거든요. 웹소설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웹소설 1편을 써. 1편을 쓰고 역시 아니다. 며칠 후에 삭제. 그리고 그냥 현생이나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되는 편입니다. 당신은 보통 당신의 선택을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를 둬서 하지 감정적인 인상에 둬서 기초를 두진 않는다. 그쵸? 저는 팩트를 중시합니다. 당신은 투두 리스트를 매일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당신은 불안하게 느끼지 않는다 잘. 아 이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불안할 때가 많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는 불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것 같아. 안정적인 20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안정적인 20대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30대에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혹은 뭐 그때도 안 된다? 그럼 40대. 언젠가는 불안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에 그걸 겪죠. 당신은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니까 아니죠. 당신은 폰콜을 만드는 것을 피한다. 예, 맞아요. 저는 전화를 하는 것을 좀 알죠. 전화 공포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전화할 때 상관없어.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내 전화. 그게 진짜 좀 전화 걸기가 무섭더라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키려면 전화했어야 됐잖아요. 뭐 배달민족 이런 거 있기 전까지는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달의 민족이 성공한 이유가 저 같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전화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민 생기고 나서 저는 무조건 그거 썼죠. 왜냐면 전화가 너무 무서우니까.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 친구들끼리 3명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치킨 시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전화기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화하러 방으로 들어가고 이걸 한 3번을 반복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전화할 때마다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는 걸 남이 듣는 게 싫어. 그래서 당신은 전화하는 것을 꺼린다. 완전입니다. 이 정도. 친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중간인 것 같아요. 당신은 방금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집니다. 아니요. 당신의 계획이 방해되면 당신의 최우선순위는 최대한 빨리 그 트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플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이 정도? 저는 그냥 내 계획이 틀어졌다 해도 거기서 이제 새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밥집을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새로 아무데나 주변에 있는데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이 오래전에 만든 실수로 인해 아직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그래요. 약간 이불킥 뭔지 알죠? 진짜 갑자기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게 생각나면서 이불킥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어요. 당신의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냐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냐. 저는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또 아니야. 옛날에는 완전 약간 이랬어요, 진짜. 옛날에는 뭔가 화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화낼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하고 화낼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화가 안 나고 이게 슬픈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막 슬퍼. 근데 이게 슬플 만한 일인가? 생각해서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안 슬퍼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감정을 컨트롤했는데 요즘에는 또 오히려 감정에 제가 컨트롤 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결정을 할 때 당신은 논리적인 것 또는 효율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더 집중을 한다? 아니죠. 저는 논리적인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감정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작업 스타일은 자발적인 에너지의 폭발에 가깝다. 정렬돼 있고 꾸준한 노력보다는. 저는 이건 것 같은데? disagree.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뭔 소리야? 아직도 영어를 이렇게 못한다. 누군가 당신을 높이 평가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실망을 느끼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에 혼자 일하는 그런 직업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혼자 일하고 싶어요. 당신은 믿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건 아니죠.
당신은 바쁘고 혼잡스러운 그런 환경에 더 끌립니다. 조용하고 친숙한 환경보다는. 저는 친숙한 환경이 좋아요. 만약 그 결정이 너에게 옳다고 생각이 들면은 당신은 더 이상의 증거를 가지지 않고 거기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긴다. 아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되게 안 신중해 보이지만 나름 신중하답니다. 제가 신중한데 제 머릿속에 막 들어있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했던 그 과정을 남한테 안 말하고 저는 결론만 말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쟤는 갑자기 뭐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말하기 너무 귀찮고 저는 이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누군가 태클을 거는 게 싫어.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제가 딱 결론만 말하면 남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러면은. 근데 저는 그거를 과정을 말하면서 남을 설득하기 싫어. 뭐 반대하면 어쩔 건데 내가 할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루프를 필요로 한다. 이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당신은 종종 압도된 것처럼 느낍니다. 압도된 것처럼 느낀다는 게 뭔 소리야? 어쨌든 아닌 것 같고, 당신은 어떤 단계도 스킵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그 일을 완수합니다. 그건 아니야. 스킵할 때 있죠. 당신은 구체적인 스텝을 따르는 것보다 창의적인 솔루션을 떠올리게 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아니요, 저는 구체적인 스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추론보다 결정을 할 때. 이것도 남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나를 감정적인 직관에 이끌린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 논리적인 단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disagree. 이 정도. 당신은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 어떤 것들이 당신을 위해 작동할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중간을 할게요. 이메일. 오! 대박. ISTJ가 나왔어요. 검사를 할 때마다 매번 ISTP가 나왔거든요. 근데 인생 최초로 ISTJ가 나왔어. 영어로 해서 그런가? 근데 ISTP가 나올 때도 항상 51대 49 이렇게 나오긴 했어. 저는 P랑 J는 약간 반반이에요. 봐봐. 90% introverted. 저는 90% 혹은 100%. 저는 진짜 내향이에요. 저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극내향. 77% observant. down to earth. 이거 뭔가 좋은 표현인데? 현실적이다. 저거 표현은 아니구나. thinking. 이건 thinking이죠. 저는 feeling은 아닙니다. 확실해요. 봐봐. 이것도 거의 반반 나왔지. 저는 J랑 P는 반반이에요. turbulent. 이거 불안하다 이런. 맞아. 불안한 이런 느낌이야. assertive. 적극적인. 확신에 찬. 그러니까 ISTPA, ISTJ T 막 이렇게 나오는 마지막 글자 있잖아요. 그거는 A는 뭔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T는 좀 불안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고 sensitive to stress, 스트레스에 예민하다.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자의식이 강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긴박감을 느낀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것도 거의 반반이니까 저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MBTI 검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언제 나왔지? 한 5년 됐나? 5년 된 것 같거든요. 5년 동안 똑같이 나오던 MBTI가 영어로 하니까 다르게 나오네?